안녕하십니까. 1초의 승부사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은 3년간의 박스권을 강하게 상향 돌파한 후 오늘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품 선택이 승패를 좌우했죠. 종합지수는 가파른 상승을 보였지만 상승 종목보다도 하락 종목수가 홀등이 많은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선물 시장은 일주일에 이번 주에 그러니까 약 9포인트 정도 상승을 보이고 옵션 시장은 콜 옵션 270을 기준으로 약 1000% 정도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헤비가 엇갈렸죠. 정부의 그 정책 관련 수혜주들 그리고 배당 관련주들 이러한 그 업종과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제법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은 그렇지 않은 중소형 개별주라든지 코스닥 시장은 단기간에 상당히 좀 이렇게 깊은 조정을 받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를 지나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숨고르기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만은 결국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강한 상승이 분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8월 중순 그러니까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코스피 시장이 21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게 될 것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한 금요일 정도 콜 옵션을 매입한 분들은 약 10배 정도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약간의 그 조정을 거치고 나서 재차 한 번 더 강한 시세 분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다음 주에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가 지금 3년간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고 있죠. 잠깐 이게 그 종합지수를 보면은 주봉을 보시면은 이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추세 라인을 확실하게 벗어났죠. 물론 내일 그 지수 그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은 월봉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그 상방 추세로 방향을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을 일단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고 주봉의 흐름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약간의 눌목이 들어온다면은 이 저점에서 그 주봉상의 저점에서 꼬리를 잡는 그러한 매매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년간의 그 박스권, 이 3년간의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정받는 듯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승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 희비가 엇갈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행주라든지 정권주, 건설주 그리고 통신주 오늘도 보험주들 좀 강세를 보였죠. 보험주들 이들 업종들만 이번 주에 강한 상승을 보였을 뿐 중국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중소형 개별주 특히 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깊은 조정을 받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5% 넘게 조정을 받았죠. 오늘도 2% 넘게 하락하다가 꼬리를 달았습니다만은 하나, 둘, 셋, 넷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그 음봉을 그리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며칠 전에는 그 쌍끌이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다시 투신들이 상대 매물을 많이 내어놓았습니다. 일단 그 코스피 시장이 고점을 이렇게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나면은 뒤에는 이거 펀드 환매가 잦아들겠지만은 일단 사상 최고치를 가는 과정에서 펀드 환매 매물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금은 큰 흐름이 상방적으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그 상승 도중의 일시적인 조정, 이 조정에 베팅을 하는 그런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물이 9포인트 정도 상승할 때 콜 옵션 270짜리 물론 272.5, 267.5 이런 그 상품들도 10배 이상의 시세를 분출했습니다만 우리 그 회원님들이 잡으신 거는 콜 270이죠. 콜 270을 0.48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0.48에 그 매수를 했는데 이것이 3일 사이에 얼마 올라갔어요? 50만 원 넘게 올라갔죠. 50만 원.
그래서 10배 이상의 1000% 이상의 시세가 분출됐단 말이죠. 그리고 코덱스 20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약 5% 정도 그 수익을 내었죠. 저주한 이번 주에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완전히 갈리는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모든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또 빠지는 종목들은 빠지고 하기 때문에 다음번 조정받고 나서 다시 움직일 때도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겠지만 또 빠지는 종목은 빠진다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건설주가 올라가면은 근처 붙은 종목들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업종 내에서도 철저히 실적에 의해서 차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좌가 불어난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종목 선정이 조금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코덱스 200 레버리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5%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그 괜찮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종합지수의 2배 정도 수익을 내는 것이 코덱스 200 레버리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 외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이 상품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종합지수를 추정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만 오로지 계속해서 지금 그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의 경우에는 사타 파라트를 반복하고 있지만은 투신거래 환매 매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기관들은 그 매도 추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수급이 외국인의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움직일 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중소형 개별주들이 가파른 상승을 보였죠. 뭐 종목에 따라서는 1, 2년 사이에 막 4배, 5배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올해만 들었어도 100% 가까이 시세를 낸 종목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만큼 꾸준한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그랬죠. 지난주부터 대형주로 매기가 이전되자 어떻습니까? 중소형 개별주를 들고 대형주를 사는 것이 아니고 중소형 개별주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대형주를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업종, 한 종목, 한 테마가 움직이면은 다른 쪽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갈아타기 때문에 한쪽은 강한 상승을 보이지만 또 한쪽은 또 그 흐름이 또 붕괴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앞으로 종합지수가 이제 사상 저울치를 뚫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펀드 환매 매물이 많이 잦아들겠죠.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내서 거의 뭐 상당수 종목들이 폭넓게 오름세를 타겠지만은 지금은 제한된 수급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쪽이 움직이면은 한쪽이 좀 부진하거나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 종목 선정, 상품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가 보면은 중국 증시와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차트거든요. 멋지잖아요. 일봉 차트인데. 그죠? 완전 급등 패턴이 급등 패턴. 이 중국도 보면은 이 박스를 일단 탈피했죠. 그리고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자, 여기까지 다 뚫었어요. 그럼 이 정도 가면 다음 조정을 받겠죠. 이 정도 가면은 위에 또 매물이 많기 때문에 또 다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추세가 완전 상방줄을 틀은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이 좀 낙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오늘 이게 그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삼성전자 하락폭에 비해서는 오늘 상당히 그 선방을 한 그런 하루였죠. 종합지수가 한 6포인트 정도밖에 그 빠지지는 않았죠. 삼성전자가 3% 넘게 빠졌는데, 그럼 우리 증시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3개 세우고 음봉을 그 중국 차트는 보면은 이제 2개의 십자가 비슷하게 만들고 나서 이제 또 장대 봉을 세웠잖아요. 우리는 여기 이제 음봉이 나타났어요. 음봉이 잠깐 볼까요? 자, 그렇죠. 장대봉 3개 다음에 음봉이 나타났어요. 음봉이 나타났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날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많이 빠지지 않고 옆으로 약간 붙이거나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주봉 차트로 보면은 확실하게 추세 상단을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오늘 장세 흐름이 조금 이렇게 그 조정받는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저쯤에서 한 번 더 그 승부를 거느냐, 그 타이밍을 저울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공익주를 매수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 초에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옵션에서 한 10배, 그리고 며칠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따진다면은 거의 20배 가까이 시세가 났거든요. 시세가 났는데 이번에 충분히 그 시장이 움직이는 이날 종가 승부를 했더라도 이 구간에서 3일 동안 10배 이상 시세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배가 지금 난 게 전초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면 매년 100배 이상 시세가 난 적이 상당히 매년 이렇게 100배에 가까운 시세가 분출되는데 올해는 큰 시세는 아직까지 분출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 3일 동안 10배 시세는 대단한 시세지만은 크게 놓고 볼 때 50배, 70배, 100배 이런 게 1년에 한두 번은 나타난단 말이죠. 올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눌림목을 주고 한 단계 더 튀어갈 때 지금은 지수가 위쪽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자 외가격이 많이 생겼어요. 외가격이 많이 생겼는데 외가격 중에서 뭐 3,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이런 그 상품이 생길 경우에는 한번 이게 시세의 흐름이 이쪽으로 강하게 분출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큰 그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저자 지금은 적은 파동에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큰 파동을 넣고 한번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매매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지금은 그동안에 그 3, 4년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같이 있다가 위쪽으로 탈피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매매 하시면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박스권 매매 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빠지겠지 하고 매도를 칠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박스권 매매 한다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추세 매매를 해야 생산이 있다. 추세 매매. 자, 상해 종합지수 차트 보시죠. 그래서 우리 정시가 지금 그 상당히 그 흐름이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급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 동향. 자, 이게 7월 옵션 만기 이후의 그 수급 동향인데, 이거 여기가 외국인들이 약 3조를 매수해요. 3조. 올해는 6조 넘게 매수했거든요. 올해는 6조 넘게 매수했는데 7월 11일부터입니까? 저지간 7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 약 3조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는 얘기죠. 공격적으로.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한 1,500억 이렇게 샀다가 계속 줄여가고 있잖아요. 지금 300억 정도밖에 산 걸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팔았다는 얘기.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 쌍끌이 매도를 했죠. 쌍끌이 매도를 하니까 시장이 붕괴됐던 거죠. 일주일에 5% 넘게 하락했다면 종목별로는 20%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선물도 보면은 선물도 추세적으로 지금 사고 있죠. 선물도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사고 있는 거예요. 24,000개 산 24,000개. 주식을 그러니까 7월 옵션 만기 이후 주식을 3조 사고 선물을 2조 4천억이나 샀네. 아직 24,000개야. 24,000개야. 많이 산 거죠. 그 6조 정도 산 거예요. 6조 정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옵션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옵션은. 왜냐면 옵션은 그 시간같이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급등하다가 그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빠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옵션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의 눌림목을 예상을 하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상방으로 포지션을 구축했다가 이번에 약간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어제 그제 이틀 사이에 그 옵션 시장이 단기 폭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손실이 좀 났어요. 한 200억 정도 손실이 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콜 옵션은 295억 팔고 풋 옵션을 25억 팔았어요. 양 매도죠. 양 매도는 콜 매도는 방향 아랫방이잖아요. 그리고 풋 매도는 방향 윗방향. 아랫방향 비중이 크죠. 스트립 양 매도 전략을 쓴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콜 옵션을 거의 뭐 300억 가까이 하방적으로 매도를 쳤기 때문에 다음날 곧바로 시장이 급등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얘기.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고 나서 다시 윗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그 차트상으로도 일단 바닥을 찍는, 다시 말해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때 그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관들이 동향을 보면은 기관들은 외국인들이 3조 살 때 1조 1천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1,600을 팔았어요. 많이 팔았죠. 1,600을. 샀다가 팔았으니까 뭐 한 2, 3천억 팔았겠네. 그 선물도 많이 팔고, 선물. 저 같은 경우는 저 기관들 선물 동향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 차익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보지 않는데. 그리고 옵션 시장은 보면은 양 매수를 했거든요. 하방 비중이 높은 양 매수를 했다가 지금 보면은 하방 쪽으로 더욱더 강화시키는, 하방의 비중을 강화시키는 그런 지금 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콜 매수, 풋 비중이 큰 스트립 양 매수를 하다가 지금은 추세적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주수가 좀 빠져서 옵션이 한 20,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3일 사이에 그 옵션이 거의 10배 정도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기관들은 상당히 큰 손실을 지금 입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의 경우에는 현물과 선물을 추가적으로 팔 가능성이 다운이 있다. 여기 수급 동향을 봐서. 그렇다면은 다음날 당장 그 매집을 하기보다는 다음 주 초순 이후 조금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저가권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돈에 1조 6천억, 외국인들이 한 3조 살 때 1,600억 팔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많이 샀죠. 코스닥. 이번에 개인들의 경우에는 지수가 급등할 때 전혀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손실을 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배 이상 많은 날이 많았거든요. 자,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니까 옵션은 양 매도를 했다가 매수 쪽으로 안 돌았었죠. 콜 459억 매수에 풋 146억 매도. 완전 추세적 상방 포지션이에요. 그럼 이번에 개인들은 콜 옵션에서 상당히 재미를 본 사람들이 많다. 1,000억 넘게 이익을 봤거든요. 그 포지션 동향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아까 좁게 놓으니까 잘 못 보시겠네. 자, 주체별 포지션 동향을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 포지션 동향을 놓고 8월 중순, 그러니까 8월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종합지수가 21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거의 2080포인트를 넘어섰으니까 거의 근사치에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숨고리 가진 것인 후 2차 상승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요. 그럼 2차 상승 때 만약에 옵션 만기주에 2차 상승이 걸려든다면 그때는 옵션에서 참말 대박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나온다면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옵션 가격 구조가 지금 상당히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에 지수가 3일 동안 급등할 때 변동성이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했는데 오늘 변동성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변동성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배각값에 의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어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좌우지간 지금은 지수가 옵션에서 하면 대박을 터뜨리려면 지수가 3, 4일 정도는 오르락 내려가면서 좀 프리미엄을 더 빼줘야 옵션에서 하면 크게 대박이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 옵션 만기가 거래일수로 한 10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만기 때 약간의 눌림목까지를 거친다면 만기 때 지수가 이렇게 예상대로 한번 강하게 위쪽으로 분출을 해준다면 옵션에서 한번 더 승부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느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외국인 개인 기관이거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가 그 270이죠. 270. 정확하게 모르면 한 270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콘텐고 상인데 코스피 200 지수가 270요 부분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약 200억 정도 손실이 나가 있어요. 200억 정도. 200억 정도 손실이 나가 있다고. 그럼 200억 정도 같으면은 며칠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 충분히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옵션에서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선물과 현물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옵션 콜 매도는 약간의 해치성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질랑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개인들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한 1200억 정도 이익이 나 있어요. 1200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거의 1200억 정도 이번에 옵션에서 수익을 챙겼다는 이야기죠.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성적이 옵션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기관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관들은 펀드 화매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구도죠. 그래서 자기들이 파니까 주가 크게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옵션도 하방 쪽으로 좀 베팅을 많이 한 거죠. 지금은 추세적 하방 포지션이. 그럼 지금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당기진 않겠죠. 그럼 올라가면 또 누르고 이런 과정이 며칠 좀 진행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관들은 여기 보니까 자,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한 1200억 정도 손실이 나 있네. 마이너스 손실이 나 있죠. 외국인들은 약 200억.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종합지수 월봉 차트인데 외국인들이 2000년도 전후해 가지고 이 삼각수렴 이 구간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집을 했어요. 매집하고 나서 2005년도에도 조금 샀죠. 근데 2007년도에 급등을 했지만 2006년도에 팔고 2007년도에도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규모로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외국인들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팔았어요. 그 이후에 2009년도 이때에 외국인들이 약 32조를 매수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약 21조. 2년 동안 이게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나서 2011년도에는 약 8조 정도를 매도를 합니다. 8조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약 17조 매수, 그리고 13년도에 약 3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올해 현재까지 약 6조 3천억 정도를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6조 3천억 정도.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옛날에 이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가 폭등할 때 이 구간에서 주식을 팔았단 말이에요. 폭등하고 폭락할 때 팔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전혀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주식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식을 팔지 않고 지금도 상당히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지금 또 거대한 매집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거대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종합지수가 기껏 이거하고 말겠습니까? 이거하고 말겠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반드시 외국인들이 파는 그런 구도가 나오려면은 기관들이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관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구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이 서서히 매물을 내놓으면서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사질 안 해. 누르면서 주식을 모아가지고 올라갈 때 남들이 끌어올릴 때 그때 팔아먹지, 자기들이 끌어올리면서 주식을 사질 않다니까. 근데 기관들이 올릴 때는 그때는 올리면서 주가를 산다는 얘기죠. 올리면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관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점이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상 최고치 뚫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500,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들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주간 큰 흐름상으로는 좀 낙관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동향. 자, 수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무시할 수 없이, 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삼성전자 사고, 그다음 포스코 사고, 현대차 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매수가 대규모로 유입될 때 한번 보시면은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를 보시면은 이 비차익 거래 잘 보셔야 돼요. 비차익 거래. 차익 거래의 경우에는 선물과 연계해서 매매하는 방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평가된 상품을 사고 고평가된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콘텐츠사니까. 그럼 고평가된 선물을 사고 저평가된 현물을 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늘어난 거죠. 이 차익 실현이. 그러니까 비차익은 뭐냐면은 비차익 거래의 경우에는 여기 있죠. 선물과 상관이 없어요. 선물과 전혀 연결을 하지 않고 주식을 사야 되겠는데 삼성전자 몇 주 사고 뭐 포스코 몇 주 사고 이렇게 막 주문을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5개 이상의 종목을 묶는다는 것을 바스켓을 구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15개 이상의 종목을 바스켓을 구성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동시에 사고 팔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은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도 비차익에서 1,500억 이상 들어왔는데 1,500억 이상을 이렇게 15개 종목을 묶어야 동시에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매매를 할 적에 개별주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넣질 못해. 왜? 시장가를 쏘거든요. 그럼 위에 매도 물량이 적은 거, 거래가 별로 없는 것들은 상처버린다니까, 상처버려. 그래서 비차익 거래가 대규모로 유입되는 그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별주에 손대시면 별 재미를 못 봐요.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니까 업종 대표주, 정권, 은행, 물량 많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선물이 코스피 200 지수가 클 때를 콘텐고 시장이 그래. 점이 그런 시장이죠. 콘텐고 시장을 정상시장, 그 다음에 양은시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시장이니까 통상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장은 항상 콘텐고 시장이 된다는 얘기죠. 선물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 항상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선물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다고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저 보니까 베이스가 1.5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0.5포인트까지 베이스가 둔화될 경우에는 프로그램 물량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1포인트 정도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콘텐고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이런 시장이다. 콘텐고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보다 클 때, 코스피 200 지수, 그러니까 그 현물 시세가 크니까 고평가된 현물을 팔고 저평가된 선물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고대 시장이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배고대신 시장을 비정상시장, 음의시장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수급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자, 차익거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익거래. 매수 차익거래와 매도 차익거래 있는데 지금 매수 차익거래가 지금 약 9조 7천억 정도, 9조 7천억. 9조 7천억 되고, 그 다음에 매도 차익거래가 약 6조 5천억. 지금 수급상으로 보면은 3조 2천억 정도가 어떻습니까? 매수 차익거래가 많잖아요. 그럼 다음에 만약에 이 바스켓에 꽉꽉 누르고 나서 더 이상 찰 데가 없으면 다시 퍼내야 되잖아요. 퍼낼 때는, 그때는 이것이 물량화 된다는 얘기죠. 이 부메랑이 돼서 다음에 돌아온다는 얘기죠. 지금은, 연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차익거래를 통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거든요. 통상적으로 제가 몇 년간 쭉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9월 이후가 되니까, 배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것이 한 3조에서 한 4조 정도 갭이 발생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정책이 좀 배당을 많이 주라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5조 정도까지는 갭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한 2, 3조 정도는 차익거래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더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앞으로 이제 선물 옵션 이야기할 때 제가 종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식을 하시는 분도 이 부분은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선물과 현물이 연계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물만 별도로 생각하시면 매매하는 상당히 애로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옵션 시세표. 자, 이것이 7월 29일자 건데, 여기 보시면은 267.5, 지금은 등 가격이 270이죠. 제가 지금 29주니까 그제 제가 해놓은 거네. 270인데, 등 가격이 270인데, 자, 밑에 거 먼저 보시죠. 자, 이번에 콜 옵션 270을 공략을 해서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제가 저게 표본으로 한 계약을 좀 사봤어요. 한 10계약 샀다가 정리하고 한 계약을 들고 왔는데, 한 계약이 얼마냐면은, 옵션은 0.01에서 0.01이 있고, 그 다음에 0.1이 있고, 1이 있고, 막 10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1포인트, 선물 같은 경우는 1포인트가 50만원이잖아요. 50만원인데, 예전에는 옵션은 가격 선수가 1포인트당 10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 선수가 1포인트당 50만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0.01 곱하기 50하면 얼마 되죠? 그리고 5,000원 되는 게 최저가 한 계약을 여러분들 사시면 5,000원치 사는 거예요. 5,000원치. 그러니까 0.01이 0.1까지 올라가면은 10배가 되는 거죠. 10배. 그러니까 0.1이 1까지 올라가면 또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01이 1까지 올라가면 이것은 100배가 터지는 거예요. 100배. 그래서 옵션이 순식간에 100배가 막 나고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 3일 사이에 여기 보시면은 한 계약 여기 평균 단가 0.48이죠. 0.48이니까 5 하면은 5, 8, 40, 4, 5, 20, 24. 24만원치 산 거거든요. 24만원치. 한 계약 24만원치를 샀는데 3일 사이에 이것이 평가 손익이 얼마입니까? 230만원이 난 거죠. 230만원. 다시 말해서 48,000원짜리가 3일 사이에 51만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51만원까지. 0.01짜리가 며칠 사이에 그냥 1까지 올라가고 빌비제 주가 탄력을 받을 때. 그럴 때 100배가 나는 거 아니에요, 100배?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 이득을 버는 그런 게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2천만원을 이번에 2천만원 정도를 샀다. 2천만원 정도를 샀을 경우에는 얼마 버는 거죠?
한 2억 가까이 버는 거예요. 2억 가까이. 1,000만 원을 베팅했을 경우는 1억 정도 벌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주 3일간이에요. 3일간. 뭐 지수는 크게 오른 거 별로 없잖아요. 선물 기준으로 한 9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 옵션이 10배 대박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이후에 그 조정받는 그 양상을 보면은 한 번 더 시세가 분출될지 않을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승경 흐름을 잘 보고 계시다가 포인트가 포착되면은 그때는 그 옵션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기본 예탁감이 1,500만 원이 있어야 그 계좌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5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해도 되고, 뭐 100만 원 해도 되고, 200만 원 해도 되고, 그거는 본인 마음이. 그럼 내가 200만 원을 투자한다 생각할 경우에, 200만 원을 투자한다 했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200만 원 다 날린다 생각하셔야 된다고. 추가로 또 돈 넣는 건 없어요. 200만 원 다 날린다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위험한 상품이자 제대로 한번 맞았을 경우에는 한번 대박이 터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옵션 시세별로 보면은 여기 이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267.5 이렇게 노랗게 된 부분이 등 가격이, 지금은 등 가격이 270이거든요. 코스피 200 지수와 가장 가까운 게 등각이, 선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옵션 만기가 되면은 선물 기준으로 결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로, 현물 지수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코스피 200 지수와 가장 가까운 게 등각이에요. 등각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 빼기 행사 가격, 코스피 200 지수 빼기 행사 가격 가지고 이것이 높을 경우에는 콜 쪽을 보면 내각이요. 푸 쪽에 보면 외곽이 되겠죠. 반대로.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한 간격차가 거의 한 100% 가까이 나잖아요. 이것이 10만 원, 이것은 거의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5만 원, 10만 3천원이니까 거의 더블 정도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프리미엄을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 자체만으로 볼 때는 종합지수가 2.5포인트만 변동을 하면은 약 100% 정도 시세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옵션은 그 시간 가치라는 게 시간 가치. 세트값이라는 게 있는데 거래수가 하루 줄어듦에 따라서 옵션 가격이 얼마만큼 빠질 것인가, 이것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세트값이거든요. 세트값. 그러니까 세트값이 영향을 받아서 이 프리미엄이 감소가 되거든요. 감소분. 그 감소분을 감안할 경우 한 3포인트 정도만 움직이면은 지금은 옵션 시장에서 한 100% 이상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9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10배가 터져버리잖아요. 10배. 왜냐면 이것의 이번에 옵션 가격이 급상승한 결정적인 요인은 변동성. 여러분들이 변동성 공부를 잘 하시면은 맥점을 알 수 있고 시세가 어느 정도 분출될 것인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되고. 자, 옵션 민감도라는 게 있거든요. 옵션 민감도. 이것은 275짜리, 콜 275짜리, 콜 1408, 2014년도, 올해 8월물 275짜리 이야기, 275. 275짜리가 지금 보면은, 177%, 어제 건가? 그제 건 모르겠네요. 약 177% 정도 난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뭘 설명하려면, 이 백악가. 내재 변동성이, 여기 변동성이 96%잖아요. 내재 변동성. 내재 변동성이 1%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옵션 가격이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이게 배가거든요. 배가. 그러니까 배가값이 0.11이니까 지수가 가만히 있더라도 변동성이 1%만 증가를 하면은 0.11이, 이게 0.11 하면 0.61이 된다는 얘기죠. 20% 그냥 수익이 난다는 얘기, 20%가. 근데 지수가 가만히 있으면 변동성이 증가를 하지 않죠. 지수가 급등하든 급나가든 해야 변동성이 증가하는 거니까. 좌우지간 이론은 지수가 가만히 있더라도 변동성이 1% 증가를 하면은 0.11%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올라가는 뜻이고, 여기 델타
이 델타는 코스피 200 지수가 1포인트 오를 때 옵션 가격이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세타값,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타값은 지수가 가만히 있으면 하루가 지난다. 하루가 지날 경우에는 0.03, 이 세틱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틱. 그러니까 0.50인데 다음날이 되면은 지수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 세틱이 빠져서 0.47이 된다는 얘기예요. 0.47.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실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런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는 없겠고, 그 문제는 어느 구간에서 시세가 분출이 될 것인가, 이 맥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맥점을 찾는 것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번에 3일 사이에 그 옵션 시장이 그 10배 정도 시세가 분출되는데, 한번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일봉, 주봉, 월봉이 입방연호 강하게 지금 추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행보하다가 적어도 이 고점 내지는 고점을 벗어나는 시세가 한번 나고 나서 꺾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초순 이후에, 다음 주 초순 이후에 한 번 더 시세 분출 과정이 나온다. 물론 다음 주 내내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번 옵션 만기가 끝나기 전 또는 뭐 이후에라도 한 번 더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전략. 여러분들이 그 주식하기 상당히 어렵죠. 저는 선물 옵션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주식보다. 왜? 주식은 처음에, 물론 지금은 이제 큰 흐름은 이제 방향이 결정됐잖아요. 큰 흐름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전체 장세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주식도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고, 업황을 알아야 돼요. 업황을 알고, 업황 내에서 또 실질 좋은 선도주가 뭔가 다 골라야 돼. 그러니까 매칭의 종목을 매일같이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 잘 안 하죠. 실제 막 1000개의 종목을 다 분석하고 막 이래 하면은 나중에 어깨가 아파, 어깨가. 이 주식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연구를 해 돈을 벌 수 있지. 가만히 있다가 무슨 종목 그냥 시세 보고 벌겋게 올라가면 따라붙고 이런 그 매매를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주식도 제가 볼 때 하나의 사업이에요, 사업. 자, 여기서 다음 주 전략은 뭐냐? 자, 내일이 금요일이고 이제 그 옵션 만기도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심었다. 지금 상승후 지금 오늘 첫 음봉이 나왔는데, 첫 음봉 한 개 달고 바로 1이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겠죠. 조금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든지 조금 더 내리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주봉상을 보면은 종합지수 저기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고점이 2063이었죠. 2063포인트라고. 2063점 몇 포인트인데 2064를 잡고 오늘 2076이니까 한 13, 4포인트. 13포인트, 14포인트 정도 내려오면은 제가 볼 때는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수 뭐 13, 4포인트 빠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3, 4포인트 빠지면은 일단 차트상으로 저점을 찍는 그런 행태가 확실히 나타나면 뭐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아니면 그때부터 분할로 조금씩 그 매입에 들어간다면은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왜? 이 시세의 원리가 보면은 여기서 막 이렇게 저항을 받고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가 이 고점을 강하게 뚫어버리면은 다음에 눌림목이 들어올 때 이 저항선이 지선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안 될 경우에 리스크를 하면 되겠죠. 여기가 일단은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럼 앞으로 지수가 13, 4포인트 정도만 추가적으로 내려와 준다면은 저점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해두고, 이 예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분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시면 알겠죠. 봐서 이제 어느 정도 포인트가 나오면은 그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면 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종합지수 곱하기 2 정도 되거든요. 레버리지가. 그럼 종합지수가 예를 들어서 3% 정도 움직였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시면은 6% 정도 수익을 내는 거예요. 6%. 이번에는 일주일 사이에 5% 올라갔잖아요. 그럼 주식 해가지고 이번 주에 5% 이상 수익 내신 분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종목 잘못 잡아가지고 손실을 본 분들이 많지, 이익을 크게 보신 분들이 적을 거예요. 왜? 주식은 확률 게임인데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홀등이 많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계좌 가지고 이런 게 매매하는 거거든요. 선물 계좌 가지고 못해요. 코덱스 레버리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수 흐름은 일초에 성무사가 올라간다니까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종목 선정 상당히 어렵다 할 경우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제가 볼 때는 그 저점 매수 타이밍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은 코덱스 200 레버리지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선물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추세 매매를 하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추세 매매. 일단 270포인트만 붕괴되지 않는다면은 일단 상방 추세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포인트를 찾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조순경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 고점이니까 2063포인트 전까지 밀려준다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고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건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